이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70번을 풉니다. 70번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한 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주택상한 사채의 아주 지엽적인 납입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주택에 관련되는 비용을 쓸 수 있는 게 주택상한 사채의 납입금이겠죠.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주택 상한 사채의 일반적인 흐름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 상한 사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론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지엽적으로 주택 상한 사채에서 그 사채를 사가지고 납입한 사람, 그 납입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 상한 사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주택 상한 사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택 상한 사채란 무엇이냐면 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하나의 채권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데, 발행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공기업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상한사채를 발행하는데, 지방공사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이 발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등록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한사채를 발행하는 발행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등록사업자는 주택 등록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죠. 주택 건설 등록을 하는 사업자, 건설회사도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사업자는 그렇지만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을, 자, 금융기관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만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을 받지 않고도 발행하는데, 등록사업자는 민간 건설회사라고 생각하시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에만 주택 상한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되고, 건설업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업자여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 상한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한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이후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발행한 주택 상한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발행한 주택 상한사채는 유효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행한 주택 상한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실되지 않는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승인은, 주택 상한사채를 누가 승인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상한사채 발행을 승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발행 방법은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 딱 누구에게 특정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기명식으로 발행하고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합니다.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 취득자 성명, 주소, 사채원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상한사채는 투기가 우려가 되죠. 그래서 주택 상한사채는 절대 양도나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을 합니다. 양도나 중도 해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투기가 우려가 되죠. 주택 상한사채는 일반 주택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미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일부 주택 상한사채를 산 사람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상한사채는 양도나 중도 해약이 금지됩니다. 주택 상한사채는 양도나 중도 해약할 수 없다. 양도나 중도 해약을 근데 외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한다든가, 또는 근무 생업상의 사정으로 질병 치료로 또는 취약으로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어야 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택 상한사채를
자, 양도나 중도 해약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택 상한 사채는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양도나 중도 해약할 수 없다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상한 사채는 상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3년 넘게 사채의 상환 기간을 잡을 수는 없어요. 3년 안으로 가야 됩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 상환합니다. 자, 상환 기간은 주택 상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적용 법규는 일반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주택 상한 사채의 기본적인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권자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주택 상한 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 없이 발행하고 등록사업자는 별도로 금융기관이나 주택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5억 이상이고 건설업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업자일 것, 연평균 300세대 이상을 지었던 등록사업자도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 상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한 번 발행한 주택 상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행한 주택 상한 사채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주택 상한 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 상한 사채를 누가 승인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승인합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의 가장 최고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자, 주택 상한 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 상한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발행 방법은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 딱 살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액면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주택 상한 사채는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반드시 채권 온부에 사채 온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 규모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 상한 사채는 양도나 중도 해약이 금지되지만 별도로 양도나 중도 해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 이전한다든가 상속으로 인한 주택으로 취득한다든가 또는 해외에 이주한다든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는 양도나 중도 해약이 별도로 인정된다는 거.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주택 상한 사채가 발행해서 납입된 납입금의 사용 용도는 주택에 관련된 비용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의 구입 및 조성, 택지에 구입할 때 쓰는 거죠. 납입금을. 그 다음에 주택건설 자재 구입할 때 쓰는 겁니다. 주택건설 자재 구입이라든가 택지의 구입 및 조성이라든가 건설 공사비에 충당한다든가 주택건설에 관련된 용도로 쓰는 겁니다. 기타 국토부 장관이 특별히 승인을 받은 비용에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상한사채 납입금의 용도를 주택조합 운영비에 충당하면 안 돼요. 주택조합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으로 쓰면 안 됩니다. 조합에 관련된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택건설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 납입금의 사용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상한사채 일반적인 흐름을 반드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70번 들어갑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상한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 1번 주택건설 자재 구입 맞죠? 주택건설 자재 구입, 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그 다음에 주택건설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 관련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주택건설 비용,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자, 주택건설 자재의 구입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디귿과 니을로 쓰면 안 돼요. 주택조합 운영비에 충당하면 안 되고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으로 납입금이 쓰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납입금이 쓰일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거 기억과 니은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상한사채 일반적인 사항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상한사채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 없이 별도로 보증받을 필요 없이 바로 발행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는 별도로 보증을 받고 발행을 합니다. 자, 주택상한사채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이고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3년 이내로 합니다. 발행 방법은 기명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액면 또는 할인도 할 수 있죠.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발행 규정은 상법상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하고 특징으로는 절대 전매, 양도, 증여가 금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대원이 전원이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상속된 주택으로 간다든가 2년간 해외에 체류한다든가
간다든가 해외로 간다든가 세대원 전원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양도나 증여가 허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상한 사채에 대해서 일반적인 흐름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는 주택 건설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주택 건설 자재의 구입이라든가 택지의 구입 및 조성이라든가 주택 건설 비용으로 충당하지 조합에 관련된 돈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업과 니은이 해당한다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